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곧 지급될 2차 민생지원금, 그 10만 원 소비 쿠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잘못된 정보나 이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데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르신 복지 정책 전문가이신 사회복지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번 2차 지원금에 대해 좀 잘못 알고 계시거나 난 어차피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미리 단정 짓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오해들이 좀 가장 많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나 좀 복잡한 기준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상담했던 몇 가지 흔한 오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70대 후반 어르신인데 1차 지원금은 잘 받으셨대요. 근데 이번 2차는 건강보험료를 월 29만 원 이상 내면 못 받는다. 이 이야기만 들으신 거예요. 본인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신청을 안 하시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다 은퇴하셔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지역가입자셨고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기준은 36만 원 미만입니다. 근데 실제 내고 계신 보험료는 25만 원 정도셨어요. 기준보다 훨씬 낮았죠. 그러니까 기준을 잘못 알고 계셔서 하마터면 지원금을 못 받으실 뻔한 경우였습니다. 정말 아깝네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또 다른 예는 60대 후반의 어르신 사례인데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본인 집도 12억 원이 넘을 것 같다. 그래서 신청 자격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미리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원금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집값 시세가 아니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실제 시세보다 좀 낮게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작년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까 과세 표준 금액은 8억 원 정도였어요. 기준인 12억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죠. 이것 역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아하, 집값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 표준이 기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분의 좀 잘못된 조언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려던 70대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니까 이번 지원금 대상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는 이번 지원금 지급 기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또 금융소득 기준이거든요. 이 어르신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셔서 당연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례였죠.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네요. 들어보니까 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지원금 때는 이런 혼란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 이번 2차 지원금은 유독 이렇게 복잡하고 오해가 많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 지급 방식이 1차 때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차 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뭐랄까 보편 지급 방식이었죠. 그래서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90% 국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기준이 여러 가지고 또 그 기준들이 조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혼란과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득 상위 10% 제외라는 기준 때문에 복잡해진 것이군요. 그럼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부가 그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함께 보는데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2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기준을 넘어가면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만족해야 하는 거군요. 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그 자녀분들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직장에 다니면서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랑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총 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29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본인이 월급에서 내는 금액의 2배가 총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나 자영업 등으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36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직장 가입자와 하고 지역 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건강보험공단 그 번호가 1577-1000이죠. 여기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가구 전체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아, 개인 단위로요? 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지역가입자이고 두 분 다 월 36만 원 미만이라면 각자 1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두 번째 기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현재 집값 시세나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작년에 납부하신 재산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과세 표준은 실제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시세가 한 15억 원인 아파트라도 과세 표준은 10억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값이 비싸서 안 들 거야 이렇게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작년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 표준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고지서를 찾기 어려우시면 구청 세무과 같은 곳에 문의하셔도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요? 세 번째 기준은 금융소득입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또는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금 같은 것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1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것 역시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준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혹시 좀 큰 금액의 예금을 가지고 계시거나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세 가지 기준, 즉 건강보험료, 직장 29만 원 미만, 지역 36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이하,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이번 2차 민생지원금 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 표준, 금융소득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혹시 1차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은 이번 2차 지원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점도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1차 지원금을 받으셨다고 해서 2차 지원금도 자동으로 받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1차 때는 전 국민 대상이었지만 2차 때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 표준, 금융소득이라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때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도 반드시 이번 2차 지급 기준에 맞춰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새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요. 1차 때는 각각 받았을 수 있지만 2차 때는 부부의 소득이 합산돼서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넘어가면 두 분 다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을 합산했을 때 말이죠. 반대로 1차 때는 소득이 좀 높아서 못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어서 2차 기준에는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세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1차 때 받았더라도 반드시 새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1차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신청 방법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차 때 시행했던 요일제가 이번 2차 때는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아, 요일제가 없어졌군요. 네, 1차 때는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불편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신청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하신 날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약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넉넉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네, 기간은 넉넉하네요. 네, 신청 방법은 카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고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회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그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삼성, 현대, 롯데, NH농협카드 등등 대부분의 주요 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는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이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은요? 네,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하고요.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예전 동사무소죠? 아니면 주로 거래하시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분들께 민생지원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신청이 시작되는 첫날인 9월 22일이나 마감일인 10월 31일 가까워서는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온라인 접속이 좀 느리거나 은행 주민센터 창구가 매우 붐빌 수 있습니다. 1차 때도 첫날에는 시스템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미루지 마시고 신청 시작하고 며칠 지나서 좀 여유가 되실 때 혹은 마감일보다는 조금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너무 미루시다 보면 깜빡 잊고 신청 기간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요.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첫날이나 마지막 날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신청할 때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지 아니면 평소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리할까요? 두 가지 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면 그 지역 내의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범위가 신용카드보다 조금 더 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그대로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따로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번거롭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앱 사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시면 평소에 지갑에 넣고 다니며 사용하시던 바로 그 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별도로 앱을 설치하거나 사용법을 새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사용처에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절차가 복잡한 것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사용이 더 간편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해드립니다. 평소 쓰던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이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동네 시장을 자주 이용하시고 지역사랑 상품권 앱 사용에 익숙하시다면 지역사랑 상품권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달라는 항목이 반드시 나올 텐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편리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쓰던 카드로 받는 것이 좀 더 낫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원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또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원금을 받으신 후에는 사용 방법과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않고 기한 내에 잘 사용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용 기한입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11월 30일이요. 네, 11월 30일이 지나면 카드에 남아있는 지원금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환불을 받거나 사용 기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아껴두지 마시고 11월 30일 전까지 동네 가게 등에서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사용처 말씀이시죠? 네,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이발소, 옷가게, 빵집, 서점, 학원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아시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곳, 그리고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곳,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온라인 쇼핑몰, 쿠팡, G마켓 등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들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동네 가게 위주로 써야겠네요. 네. 그리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실 때 계산하시기 전에 미리 민생지원금 카드로 결제할게요 또는 소비 쿠폰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게 사장님께서 혼동 없이 지원금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내밀면 자동으로 지원금 잔액에서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사용기한이 11월 30일까지라는 점, 그리고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 지급 시기에는 항상 관련 사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르신들께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정부 지원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정부나 카드사 등에서는 절대 문자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 그 링크라고 하죠. 이걸 보내서 지원금 신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 확인 필수, 신청 마감 임박, 이런 문구와 함께 이상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100% 사기, 스미싱 문자입니다. 아, 문자로 오는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 되겠군요. 네, 절대로 그 주소를 누르지 마시고 즉시 문자를 삭제하셔야 합니다.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금 신청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신청을 도와준다거나 더 빨리 받게 해준다거나 또는 대상자가 아닌데 받게 해주겠다면서 수수료나 대행료 등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답장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돈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다. 네, 셋째,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잘 모르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믿을 수 있는 이웃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 노인복지관 등에 먼저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신청이 시작되는 9월 22일 전에 미리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건강보험 고지서나 1577100에 문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재산세 고지서나 구청 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신청 기간에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다섯째, 만약 본인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당하게 탈락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탈락해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군요. 네. 여섯째,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분 모두 각자 신청하셔야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자녀가 있고 그 자녀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자녀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 각자 신청해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문자 알림을 받으시겠지만 혹시 문자를 못 받거나 스팸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하셨던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간편결제 앱 등에서 직접 지금 여부와 남은 잔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네, 오늘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말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 표준, 금융소득 이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인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네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이 10만 원의 소중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준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분히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미리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하셔서 다가오는 신청 기간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11월 30일까지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하단의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저희 마인드샷에서 전해드릴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내용을 알려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2차 민생지원금 정보를 정확히 알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방식과 또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서 지원하는 방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전국민 충격! 9월부터 카카오톡 친구 목록 사라집니다. 새 기능 도입에 난리 났습니다. 다음 소식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인드샷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활에 힘이 되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